안녕하십니까, 신동엽입니다. 오늘은 하기편 4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기편 4장 증자왈 오일 삼성 오신 위인 모의 불충호 여 부무 교의 불신호 전 불습호 이렇게 되는 문장이 증자가 말한 증자왈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2장 할 때 유자왈하고 증자왈 해서 이 자자가 높은 선생님 이렇게 들어가는 말인데 유자, 증자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유자, 증자 계열의 제자들이 논어를 편찬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증자는 공자님과 나이 차이가 46세 연하 46세라고 하면 20년을 1세대라고 따지면 뭐 손자뻘 되는 제자입니다. 제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제자인데 그래서 그런가 공자님께서 사과 십철, 공문 십철이라고 하는데 덕행에는 누구누구, 언어에는 누구누구, 정사에는 누구누구, 문학에는 누구누구 이렇게 덕행의 대표적인 게 이제 안회, 언어의 자공, 정사의 자로, 자하 이렇게 되는데 또 여러 명이 있어가지고 10명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지가 못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물론 자아나 자유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못 들어간 걸로 봐서는 증자는 조금 노둔해서 어렸을 때 크게 두각을 못 나타내고 공자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크게 대성을 해서 자자가 붙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공자님을 제외하고 공자님도 물론 성인이지만 사성이라고 성균관 대성전에 이제 공자님 옆으로 좌우 4명을 모시는데 밑에를 사성에는 증자 물론 이제 안자 안회가 있고 증자 자사 맹자 이렇게 증자가 자사를 가리키고 공자님의 손자라고 하는 자사를 가리키고 자사가 맹자를 물론 맹자가 직접 배웠다고 보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 계열로 이렇게 안자와 증자, 자사, 맹자 계열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성인으로 아주 추앙받고 있는 높은 유가에서는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증자. 그래서 증자는 대표적으로 효성이 지극했다. 효에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1번은 관직에 나가지 않았다. 물론 이제 안자 같은 경우도 관직에 안 나가고 증자 안 나가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공자님께서 말년에 노나라로 돌아오셨을 때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관직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안자는 원래 태생이 큰 욕심이었고 안빈낙도하는 성격으로 안 나갔고 증자는 내가 남의 녹을 받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을 어떻게 누가 챙기느냐 그래서 나는 관직에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관직에 나가지 않고 계모가 아주 증자한테 못되게 많이 굴었지만 극진히 모셨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또 여담이지만 증자가 배 이렇게 안을 파서 꿀 넣고 푹 쪄서 감기 들리고 그랬을 때 먹는 배숙을 아내가 해왔는데 그게 잘 익지가 않아서 아내를 내쫓았다. 지금 같아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또 조금 안 좋은 비판을 받기도 하는 그런 증자입니다. 증자. 예. 그래서 사성에 들어가는
증자 말씀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일, 삼성, 오신. 오가 주어. 나는, 저 주어는 은는 이가 가보면 나는 일일 삼성 서술어. 이게 생략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 살피다. 자, 이거 저거. 오신 나의 몸을 그렇죠? 나는 일일 삼성 나의 몸을 살핀다. 그렇죠? 일은 날마다 날마다 3이 문제인데 3 1번 날마다 3번 2번 3가지로 3번 여러 차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는 날마다 3번 나의 몸을 반성한다. 3번.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국정교과서 있을 때 어떤 이유에인지 이렇게 3번 반성한다 그래서 일일 삼성 해가지고 요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3가지로 요렇게 해석하는 게 그 뒷문장어를 봐서도 뒤에 남을 위해서 이렇게 잘 정성껏 성심껏 잘 했느냐 또 친구에게 믿음 있게 했느냐 다음에 내가 배운 걸 잘 전해줬느냐 이렇게 3가지가 뒤에 문장에 나오기 때문에 요 3가지로 나는 날마다 요 3가지로 나의 몸을 살핀다 반성한다 이렇게 해석을. 근데 3번으로 이 3이 꼭 여기 3개가 나왔지만 꼭 3가지가 아니라 여러 차례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남용은 사람 이름이고 남용 3복 백규 이게 남용이 사람 이름인데 공자님의 제자예요. 아주 덕행으로 아주 넓어서 남용 칭찬하는 대목이 많이 나오는데 복은 반복하다. 백규는 시 이름이에요. 아주 좋은 시인가 봐요. 그래서 남용을 칭찬하는 말로 남용은 백규라는 시를 3번 반복한다 그러면 말이 조금 안 돼요. 그죠? 백규가 워낙 좋은 시기 때문에 아주 여러 번, 여러 차례, 그래서 이거를 여러 차례 반복한다, 자주 반복한다,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는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를 여기에다가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3가지로가 왜 뒤에 3개가 딱 전제가 돼가지고 3가지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여러 차례 나의 몸을 반성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성인들은 하나 둘 셋 이렇게 한정해서 말하면 조금 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공자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뒤에 이제 3개 뭐 이렇게 한 적이 있긴 한데 그건 공자님 말씀이 아니지 않느냐, 너무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학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신전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 이건 굳이 예를 들은 거고 다른 걸로도 여러 차례 나의 몸을 반성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것도 부사 반성한다를 꾸미는 나는 날마다 반성한다, 이것도 부사
세 번 반성한다 아니면 여러 차례 반성한다. 나는 반성한다. 살핀다. 날마다 여러 차례, 날마다 세 가지로 반성한다. 뭐를? 오신, 나의 몸을. 여기 오신은 오도 명사, 오도 명사, 지단, 삼강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삼강에서도 명사 플러스 교언, 명색, 그렇죠? 그래서 얘가 명사고 교언, 명색, 얘도 명사고 명사고에서 명사 플러스 명사. 그럴 경우는 A와 B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말과 얼굴색. 근데 여기는 두 번째로 A, 의, B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나왔어요. 그렇죠? 나의 몸, A의 B, 오신, 나의 몸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명사 플러스 명사 나올 때는 1번 A와 B, 2번 A의 B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걸 아시고, 오여하면 얘는 조금 대등, 대등 관계일 때 대등, 나와 너 이렇게 해서 얘는 오여하면 나와 너 이렇게 대등 관계, 오신하면 나의 몸 이렇게 몸을 꾸며주는 그런 관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일 삼성 오신,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아니면 여러 차례 나의 몸을 살핀다, 반성한다. 그렇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충신전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면 증자왈 오일삼성 오신, 나는 날마다 세 번 나의 몸을 반성한다. 그래서 충 나왔고 신 나오고 전 나오고 이걸 해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인모의 불충호, 위인 나왔는데 위인, 사람 대미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위인지약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영어로는 오 플러스 명사, 그렇죠? 이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그래서 영어하고 우리말에는 없는 전치사 개념이 영어에도 있듯이 한문에도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조금 우리보다 쉽게 배운다고 하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얘는 부사어가 돼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는 문장 연결 접속사니까 서술어가 얘가 뭐 꾀하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 계획하고 꾀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불충호, 이거는 의문, 인사, 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꾸밀 때, 위하여, 이렇게 상황을 나타내는 부사로 뭔가 일을 꾀할 때에 충하지 않았는가. 이거는 이제 충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중심, 마음 가운데에 정성, 진심 그런 뜻이고, 충이 진심, 정성, 그런 진실한 마음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성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을 꾸밀 때에 마음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살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히 보면 증자왈 5일 삼성 오신 위인 모의 불충호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을 꾸밀 때에 마음을 다해서 진심 어리게 하지 않았는가 성 살핀다. 그 다음에 여부무교의 불신호 요게 불충호 불신호 불스포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해석을 했으면 요것도 이제 가능하게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부무교의 불신호 아까 위인은 영어로 for라는 전치사라고 했으면 얘는 누구누구와 함께 같이 그런 플러스 명사 부모 친구와 더불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부사어 교가 서술어 여기 문장 연결사니까 서술어가 여기 있고 얘는 이걸 꾸미는 사귀다 사귀긴 사귀는데 어떻게 사귀냐면 부모와 사귐에 있어서 사귈 때 그럴 때 사귐에 있어서 불신호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살핀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치사 여가 더불어 함께 그런 뜻으로 이게 동사로 쓰일 때는 뭐 주다 수여하다 주다 수여하다 뭐 그런 뜻으로도 쓰이고 여자도 많은 쓰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말씀드리면 전치사로 더불어 함께 친구 부모 이걸 합쳐서 친구 친구와 더불어 사귀다 그런데 신 믿음 있게 하지 않았을까 살핀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날마다 세 가지로 여러 차례 나의 몸을 살피는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꾀함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지 않았을까 살피고 여부무교의 불신호 부모와 함께 부모와 더불어 사귐에 있어서 믿음을 다하지 않았을까 살피고 마지막으로 전불스포 전불스포 예, 전불스포 짧지만 얘를 1번 전 불스포를 해석할 때 얘를 목적어로 얘를 서술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주자와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전에 들은 그것을 익히지 않았을까 살핀다. 전을 목적으로 내가 배운 거, 남한테 가르침을 받은 거, 전에 들은 그것을 자꾸 여러 번 반복해서 익히지 않았을까. 내 몸으로 체득하게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살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두 번째로는 전을 전을 서술어로 불습을 목적어로 전엔 나 살핀다. 불습은 내가 익히지 않은 것,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 잘 알지
못하는 것을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하지 않았을까, 전했을까, 전했을까 살핀다, 전했을까 살핀다. 잘 알지 못하는 것, 불습한 것, 잘 알지 못한 것을 전했을까 살핀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헛소문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했다든가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전달했다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전에 들은 것을 익히지 않았을까 살핀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서술어 목적어 관계로 술목으로 요게 마음에 문법적으로는 하지만 그래도 전에 들은 것을 익혀야 되는데, 내가 내 몸으로 체득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 그래서 얘를 풀으면 전이 불습지. 전에 들었으나, 가르침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것을, 그 전에 들은 것을 익히지 않았다. 그것을 걱정하고 살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이, 여기는 서술어가 능동으로 불습한 것을 전하다. 여기는 수동으로 또 해석을 내서 전에 들은 것, 전에 듣다, 이렇게. 그래서 한문에는 물론 이제 수동, 영어에서는 수동, 능동을 아주 중요하게 명확하게 구별을 하는데, 한자에서는 물론 수동을, 피동을 뜻하는 그런 문장 구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냥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명신보 가면은 대장부 당용인 무위 인소용, 명신보감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대장부는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할지언정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용서를 받으면 안 된다. 요게 위 A 소 B, A로 하여금 B를 당하다, 이런 문장 수거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수거. 이런 걸로 정확하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이것처럼 그냥 전자를 써서 전하다도 되고 전함을 받다, 전해 듣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석하는데 이건 전해주다인데 왜 전해 받다로 해석을 하나 자꾸 의문을 갈 수가 있는데, 한자에서는, 한문에서는 그런 구별이 없이 그냥 막 쓰고 있다. 그렇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역에 보면 강, 이, 유, 강한 것이 부드러운 것을 이게 밟다, 강한 것이 부드러운 것을 밟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곧바로 또 유, 이, 강, 이런 말이 또 나와요. 그럼 여기서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걸 밟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부드러운 것은 강한 것에 밟혀 있다, 이렇게. 얘는 능동이고 얘는 피동, 같은 문장인데 우리가 해석해 보면 강한 것을, 부드러운 것을 밟고 있고, 부드러운 것은 그 밑에서 강한 거에 밟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같은
구조지만 해석을 능동으로 해야 되고 피동으로 해야 되는 그냥 문장 안에서 그런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꼭 능동, 피동 구별해서 쓰지 않고 같이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석할 때 이런 걸 조금 유념을 해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읽고 하기편 4장 증자왈 증자가 말하기를 오 일삼성 오신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아니면 여러 차례 나의 몸을 살핀다 반성한다 유인모의 불충호 다른 사람을 우회해서 꾸밀 때에 정성을 다하지 않았는가 살피고 여부무교의 불신호 부모와 더불어 사귐에 있어서 믿음을 다하지 않았을까 살피고 전불습포 전에 들은 것을 배운 것을 익히지 않았을까 살핀다. 이게 증자의 말씀이었습니다. 하기편 4장.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5장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